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우리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에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생산품을 검사해 성능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 K2 전차가 대량 생산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열고 K2 전차 국산 변속기 국방규격을 개정하고 K2 전차 3차 양산계획 수립 전 국산 변속기 최초 생산품 검사 추진과 연내 양산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산 변속기 내구도와 최초 생산품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규격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최초 생산품 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해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판단한다고 합니다. 최초 생산품 검사 결과는 무기체계 획득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위원회는 국산 변속기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변속기는 전차의 핵심 구성품으로 국산 변속기가 K2 전차에 적용되면 안정적인 군 운영 유지는 물론 관련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향후 수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사력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K2 전차에 국내 개발 변속기가 적용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전차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2 전차는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설계한 K1 전차와 이를 국내 기술로 개량한 K1A1 전차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고성능 전차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680대 생산이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거듭하다가 지난 2010년 합차 및 중기 소유를 통해 총 324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 계약이 체결된 206대 외에 향후 3차 양산 물량은 118대로 예상됐지만 합참은 최종 54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에 따라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100대를 양산하기로 한 1차 사업의 경우 국산 엔진 및 변속기의 내구도와 성능 미달로 사업 지연을 반복하다 2014년에서 2015년에 독일제 파워팩을 단 K2 전차를 양산에 전력화했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과 체계종합업체인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양산분 106대를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과 변속기가 또 내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K2 전차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K2 전차 2차 양산 계획을 국산 엔진의 독일제 변속기로 파워팩을 구성해 장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차 양산이 시작돼 지난해 5월부터 군에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산 변속기 장착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T 중공업에 쌓여있는 생산 재고가 400억 원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22%에 이르는 170명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일감이 없어 휴직 중입니다. 3차 양산 사업에서도 국산 변속기 탑재가 무산될 경우 업체 연구개발비 306억 원과 정부 투자비 542억 원 역시 물거품이 됩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규모는 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S&T 중공업 측은 적은 물량이라도 이번 3차 양산 사업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이 제시한 생산 내구도 평가 목표인 9,600km에는 못 미치지만 시험 평가 당시 7,110km의 내구성을 증명한 바 있어 양산 단계에서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는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궤도 차량용 변속기 수명이 다하는 9,600km 이상을 험지 운행하면서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성능만으로도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 충분히 전투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속기 문제 해결은 K2 전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구매하고자 했지만 분쟁 지역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독일 정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터키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터키 알타이 전차에는 독일의 MT-883 엔진이 장착돼 있어 이 역시 불가했습니다. 현재 K2 전차에 독일제 변속기가 탑재돼 있는데
국산 변속기로 변경될 경우 K2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K2 전차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차기 전차에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MGCS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이 프로그램의 폴란드 참가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계획에 따르면 양산 예정은 2035년 이후로 잡혀 있고 또한 폴란드의 참여가 허용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폴란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한국이 개발한 주력 전차인 K2 흑표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평가가 높고 국산 파워팩의 문제도 3차 양산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워팩 문제는 특별히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했듯 분쟁 지역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독일의 정책으로 독일의 파워팩을 장착한 흑표 전차는 중동 지역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파워팩을 장착한 흑표 전차는 독일의 눈치 보는 것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무기 개발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개발된 기술로 제작된 물품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으로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들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바라며 흑표전차 3차 양산의 국산 파워팩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의 바람대로 국산 파워팩의 장착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낼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